TNK 프리 김기아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가 온라인을 통해서 투싼 4세대 모델을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 출시했습니다. 투싼 4세대 모델은 파격적인 외형 디자인, 굉장히 실험적인 외형 디자인을 가지고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길어진 휠 베이스 전장, 상당히 실내 공간에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에서는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공급될 것 같습니다. 2.0 디젤하고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에다가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가지 파워트레인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이 3개의 파워트레인을 보다 보면 역시 1.6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인기가 있고 주목받고 가장 빠른 동력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렌토를 비교해 봐도 소렌토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주목받고 이제 기대되는 차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티저 사진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에서 정정하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인데요. 인테리어에서 중앙에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원판의 모니터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시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앙에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동일한 사이즈의 운전자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고요. 하나의 모니터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모니터가 아닌 각각 둘로 나는 모니터하고 그 밑에 부분에 터치로 된 공조장치 조작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테슬라의 모델 S나 전기차 같이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투싼이 디젤 그리고 가솔린이 곧 판매를 개시할 거고 사전 계약을 받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0월 중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 구체적인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면은 미국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 오른쪽은 유럽형이에요. 유럽형은 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많이 했어요. 외형상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후면부를 보면 좀 달라져요. 가장 왼쪽 부분에 있는 게 미국형 모델의 뒷면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게 유럽형 하이브리드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이브리드 카탈로그에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겁니다. 차이점을 보면 레터링이에요. 가장 왼쪽에 보면은 H트랙에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레터링을 박아놨고 가운데 쪽에 있는 거 유럽형 하이브리드에는 투싼하고 하이브리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현대라고 했어요. 국내에서 출시하는 현대라는 거를 쓰지 않겠죠. 그냥 왼쪽에 투싼이 되고 오른쪽에 하이브리드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국내에서 보여주는 카탈로그를 통해서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아무런 레터링이 없어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면 머플러 팁이 있어요. 확실히 다르죠.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출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면 실내에서 하이브리드냐 아니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중앙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는 공조장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왼쪽 거는 일반 차량이고요. 오른쪽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아래쪽에 공조를 보면은 공조 맨 밑에 부분에 드라이버 온이라는 그런 터치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드라이브 온이 버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나 아니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이 터치로 된 드라이브 온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사양에 따라서 약간 터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휠을 보니까 왼쪽 오른쪽 유럽형, 오른쪽이 미국형이고 유럽형 쪽에는 휠도 미쉐린 타이어하고 휠이 들어가서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235 사이즈의 50R 19인치 타이어 동일하게 보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하이브리드는 19인치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행사에서 밝힌 하이브리드 차종이 여러 차종이에요.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종류 타입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이브리드가 출시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냥 일반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출시될 것 같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출시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출시하게 될 투싼의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쪽에서 보다시피 보면은 가장 왼쪽이 1.6 터보 엔진이 들어간 그냥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48V 하이브리드가 두 개가 나옵니다. 가솔린으로 출력에 따라서 150마력짜리하고 180마력짜리 달리 나오고요. 그리고 디젤에도 48V 하이브리드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1.6 투싼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볼티지 전압이 나오는데 270V고 배터리 용량 1.49kWh로 나와 있습니다. 270V 1.49kW로 봐서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모터하고 배터리 시스템,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무게, 공차 중량이 더 가벼워진 투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더 출력 면에서 다이나믹한 성능 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투싼을 언급하기 전에 간단히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왼쪽 게 소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중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오른쪽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소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반떼 하이브리드고 중형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K5 하이브리드 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크게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요. 배터리 셀이 16셀로 하나의 모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형 하이브리드는 9개의 모듈이고 각 모듈은 8개의 셀입니다. 이제 셀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모듈 차이도 있고요. 그 차이를 좀 보면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소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240V 시스템이고 중형은 반면에 270V 시스템입니다. 전압이 살짝 높죠. 그래서 더 강력한 모터, 더 출력이 큰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게 중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소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32kWh의 배터리 용량을 주로 매치를 해요. 그리고 중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1.49kWh의 배터리를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렌토 하이브리드하고 동일한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리고 모터도 32kW에서 44.2kWh로 중형 하이브리드가 더 강력한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형 하이브리드, 중형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차의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유럽에서 270V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중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투싼 하이브리드에 그대로 얻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싼 하이브리드 내부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배터리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라고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는 2열 시트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소렌토 하이브리드하고 다른 점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구동용 배터리하고 12V 배터리가 각각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통합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12V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270V 구동용 배터리가 하나의 패키지화해서 들어갑니다. 2열 시트 하단부에 여기 1번이라고 써진 부분에 그대로 들어가서 통합된 배터리 팩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통합된 배터리 시스템이 예전에 소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중형에는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중형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이렇게 통합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크기를 좀 더 줄여서 배터리 팩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술적 발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배터리 위치를 보면은 이게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랫부분 보면 구동 배터리가 2열 시트 하단에 있게 돼요. 반면에 비교를 하게 되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구동용 배터리가 조수석 쪽 1열과 2열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다시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아래 하단 부분에. 따라서 투싼 하이브리드라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라고 배터리 위치가 좀 다르고요. 밸런스 면에서는 가로로 길게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투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무게 밸런스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싼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애프터 블로우 시스템이에요. 엔진 시동이 꺼지고 나서 이베포레이터에 블로워를 통해서 외부 공기를 불어넣어서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따라서 에어컨을 킬 때 냄새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능이 아쉽게도 투싼 하이브리드에는 빠져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아까도 2열 하단 부분, 시트 하단 부분에 배터리 팩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투싼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2열 시트를 폴딩할 때 폴드 앤 다이브에서 굉장히 플랫한 평평한 시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 기능이 투싼 하이브리드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단 부분에 배터리 팩 때문에 2열 시트가 상당히 좀 높이 올라와서 평평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폴드 앤 다이브 시트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격 스마트 주차하는 거죠. 원거리에서 리모컨을 조정해서 차량을 앞뒤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안 들어갔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투싼 하이브리드에도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휠에 대한 건데요. 이게 하이브리드 카탈로그를 통해서 나온 17인치 공력 휠이에요. 하이브리드 전용 휠인데 이게 17인치만 나올지 18인치까지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전용 휠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이 투싼 하이브리드 17인치고요. 중앙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17인치, 그리고 19인치 휠 모습입니다. 어느 게 가장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카탈로그를 통해서 본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17인치, 18인치 두 종류의 휠 사이즈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17인치, 18인치의 연비를 보면 16.2의 복합 연비예요. 근데 반면에 빌트인 캠을 넣으면 15.8이 돼버려요. 이 15.8이라는 것은 1.6, 1600cc 이하의 미만에 있는 차량에서는 친환경 차량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복합 연비가 15.8이 나와야 돼요. 아슬아슬하게 15.8에 걸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이것으로 봤을 때 연비를 간신히 그 친환경차 세제를 받을 수 있는 연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륜구동 모델은 국내에서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륜구동을 추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게가 더 많이 나가서 이렇게 연비가 친환경차 연비를 맞출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사륜구동 모델은 투싼 하이브리드에서 찾아보지 못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싼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